안녕하십니까, 건문찬입니다. 오늘부터는 직업정보론입니다. 그나마 다른 과목에 비해서 좀 쉽다고 여기지는 그러한 과목이기도 하지요. 또한 한두 문제씩 또 상식적인 그러한 책이 없는 내용이죠. 그러한 문제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때는 상식적인 선에서 풀어주면 되는 겁니다. 문제 풀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 직업정보고요. 1절 직업정보의 이해론부터 보겠습니다. 자, 2번입니다. 2번. 직업정보 시스템의 일반적인 정보 관리 순서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1차 기본서 공부할 때 순서 저랑 같이 몇 번 반복해서 공부했었죠? 수분가체 제축평. 다시 한번 시작. 수분가체 제축평. 이렇게 보니까 1번이죠, 그죠? 수분가체 제축. 여기 축적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생략한 것이죠. 생략을 한 것이죠. 수집, 분석, 가공, 체계화, 제공, 축적, 평가인데 어제도 순서는 맞잖아요, 그죠? 수분, 가체, 제축평.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하시기 바라고요. 3번 같은 경우는 그냥 책을 통해 볼게요. 다음 중 일반적인 정보, 즉 직업정보 수집 과정, 수분, 가체, 수집할 때의 수집 과정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너 제대하면 뭐 할 거야? 목수할 겁니다. 제대, 목수, 제대, 목수.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체크하면 되겠죠? 수분, 가체, 제축병, 수집과정, 제대, 목수. 이렇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5번입니다. 5번은요, 4번, 5번, 6번. 이 세 문제가 같은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제 수집할 때 직접 수집하는 게 있고요. 그러니까 아무도 없으니까 내가 직접 수집하는 것은 1차 자료고요. 이미 다른 사람이 수집해 놓은 기존 자료는 우리는 2차 자료입니다. 아시겠죠? 여기서 보시면 직업정보의 수집 방법 중 기존 자료. 이미 다른 사람이 이미 수집해 놓은 자료를 2차적으로 내가 수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2차 자료입니다. 아시겠죠? 의한 수집 방법이 아닌 것은 직접 수집하는 것은 1차. 기존에 있는 다른 사람이 해놓은 것을 수집하는 것은 2차입니다. 그죠? 자, 1번. 각종 통계조사 업무 통계. 그러니까 아닌 거니까 2차가 아닌 것이에요. 그러니까 1차 자료를 찾아라 그 얘기죠. 아닌 거니까요. 각종 통계조사. 다른 사람이 해놓은 거잖아요. 그죠? 2차죠. 신문 등 보도기사. 신문. 다른 사람이 해놓은 거잖아요. 구직표, 구인표. 이미 다른 사람이 해놓은 것이죠. 하지만 4번. 직업안정기간 이용자로부터 수집. 이용자를 찾아가 이용자한테 직접 수집하는 것이죠. 그래서 4번은 바로 1차 자료에 해당한다. 직접 수집하는 1차 자료이다. 그래서 4번 같은 경우도 4번이 직접 수집은 1차 자료고요. 6번 같은 경우도 2차 자료 유형을 모두 골라라. 바로 기존 자료입니다. 다 읽어보면 전부 다 기존에 있던 자료입니다. 그럼 다 맞다는 얘기죠. 그래서 직접이냐 기존이냐 요것만 알면은 쉽게 우리가 풀 수 있는 문제죠. 그죠?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렇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7번입니다. 직업정보 수집시 유의점. 수집시 유의점으로 틀린 것은 요 수집시 유의점이 뭐 7번도 있고 8번, 그 외에 9번 등등 있는데 두 문제 정도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7번이죠. 1번 명확한 목표를 세운다. 맞습니다. 2번 직업정보는 계획적으로 수립해야 된다. 맞습니다. 3번 자료를 수집하면 자료의 출처, 저자, 발행 연도와 수집 일대를 기입해야 된다. 그렇죠. 그렇게 해야 신뢰를 얻겠죠. 스스로 상상을 통해 만들어지지 않는 이상은 전부 다 기재해야 됩니다. 4번 수집한 정보는 항상 유효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자료라도 별도로 보관하여 활용한다. 항상 유효한 것도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항상 최신의 자료이냐 아니냐를 따져봐야 됩니다. 그리고 지나간 과거, 사라진 직업에 관한 자료는 의미 없는 것이죠. 과감하게 폐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항상 최신의 자료인지를 확인해야 되고 필요 없다 하는 것들은 폐기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틀린 것은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한 문제 더 풀어볼까요? 8번. 다음 중 직업정보 수집 시
유의사항으로 옳은 것은 맞는 겁니다. 자, 1번. 자료의 출처와 저자, 발행연도를 반드시 명기하여야 하나. 요까지 맞아요. 수집일자는 기입하지 않아도 된다. 틀렸죠? 수집일자도 기입해야 됩니다. 틀렸고요. 2번. 수집된 정보라 할지라도 항상 유효하지 않기 때문에 지속적인 정보의 보완이 필요하다. 깔끔하죠? 예, 정답은 2번입니다. 3번. 직업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옮겨쓰기, 오려붙이기, 녹음하기, 입력하기 다 필요한데 재구성하기는 절대로 하면 안 되겠습니다. 장시간 촬영을 통해 수집한 자료를 간단 명료하게 편집하는 건 가능하지만, 그죠? 있는 것을 없는 것처럼, 없는 걸 있는 것처럼, 그죠? 장점만 부각하고 단점은 빼고 이런 식의 어떤 재구성하는 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요거 틀렸죠? 요거는 빼야 됩니다. 4번. 우연히 발견한 것과 외부로부터 자료를 모아두는 것도 직업정보의 수집이다. 물론 우연히 발견한 것도 어찌 보면은 좋은 것도 있겠지만은, 그죠? 그게 확실한 좋은 정보인지는 밝힐 어떤 그런 출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연히 발견한 것들은 무작정 모아둔다고 해서 충분한 것은 아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요건 틀렸습니다. 그 정답은 몇 번입니까?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자, 또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입니다. 내용 분석법이다. 요 뜻을 알아야 요걸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자, 내용 연구는요, 요거는 기존 자료 연구입니다. 그죠? 즉, 아까 했던, 앞에서 풀었던, 바로 있던 자료, 2차 자료, 그죠? 2차 자료 있죠. 남들이 미리 해놓은 그 자료를 연구하는 겁니다. 양이 많겠죠. 그죠?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여러 가지 문헌 연구 일종으로서 뭐 신문이 되었던 서적이 되었던 TV, 라디오 등등 있죠. 이미 해놓은 것을 그러니까 간접적이죠. 그러니까 간접적. 이미 해놓은 거 2차 자료, 기존 자료, 그러니까 간접적이죠. 간접적. 직접 수집하는 거는 직접적이고 1차 자료이잖아요. 간접적으로 수집하는 방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 정보 제공자하고 접촉하지 않아요. 왜? 직접 수집할 때는 정보 제공자와 직접 만나야 되기 때문에 접촉합니다. 근데 이미 해놓은 자료니까 자료 보면 되는 것이지, 직접 정보 제공자하고 접촉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보 제공자에게 어떠한 반응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미 만들어 놓은 자료만 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1번, 정보 제공자의 반응성이 높다. 틀렸죠. 아예 정보 제공자와 접촉하지 않기 때문에 정보 제공자에게 어떤 반응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왜? 만약에 직접 수집한다. 그죠? 직접 수집하는 1차 자료인 경우에는 정보 제공자를 만나야 되지만, 내용 분석법은 2차 자료 분석입니다. 기존 자료 분석이기 때문에 이미 만들어 놓은 자료만 보면 되기 때문에 정보 제공자를 만날 이유가 없지요. 높다. 틀렸습니다. 2번, 장기간의 종단 연구가 가능하죠. 이미 자료가 있기 때문에. 3번, 필요한 경우 재조사가 가능하다. 그렇죠. 예. 기존 보고 이건 뭔가 좀 부족해. 그럼 또 하면 되는 것이죠. 4번, 역사 연구 등 소급 조사도 가능하죠. 그죠? 예.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이 문제는요, 시험에 똑같이 나옵니다. 그러면 무조건 1번 지문이 답입니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이죠. 하지만 전반적인 큰 틀을 이해하고 그냥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13번입니다. 직업정보 수집을 위해 질문지를 작성할 때 문항 배열의 원칙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그랬죠. 이 문제가요, 13번, 14번, 15번, 16번, 또 나아가서는 17번, 18번, 19번까지가 어찌 보면 큰 맥락에서 비슷한 문제들이 묶여 있는데, 이 중에서 한 3문제만 골라서 한번 집중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13번입니다. 틀린 겁니다. 1번, 특수한 것을 먼저 묻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것을 질문하도록 한다. 틀렸습니다. 특수한 것과 일반적으로 바꿔야 됩니다. 먼저 보편적이고 부담이 없는 일반적인 것을 먼저 묻고 이제 가면 나중에 특수한 것을 묻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쉬운 문제를 먼저 묻고 어려운 문제를 나중에 묻고, 일반적인 거 앞에 묻고 특수한 것들 뒤에 묻고,
그죠? 또 민감한 질문도 뒤에 묻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1번은 틀렸죠. 정답 1번입니다. 2번 개인 사생활에 관한 질문과 같이 민감한 질문은 가급적 뒤로, 맞죠? 뒤로 배치하는 게 좋다. 맞습니다. 3번 질문은 논리적인 순서에 따라 자연스럽게 배치하는 게 좋다. 맞습니다. 4번 질문 내용은 가급적 구체적인 용어로 표현하는 것은 그렇죠. 애매모호하게 하면 안 되겠죠. 구체적인 게 좋겠죠. 네, 정답은 1번입니다. 자, 요와 연관된 문제가 또 있습니다. 14번도 그렇고요. 자, 15번과 또 16번은 비슷한 문제죠. 그래서 15번을 풀면서 16번과 같이 병행해서 정리하는 걸 하겠습니다. 15번 질문지를 사용한 조사를 통해 직업정보를 수집하고자 한다. 질문지 문항 작성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16번과 같은 유형입니다. 자 1번 객관식 문항의 응답 항목은 상호 배타적이다. 여기 객관식 문항뿐만 아니라 폐쇄형 질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폐쇄형 질문. 자, 객관식 문항은요, 2지, 3지, 4지, 5지, 그 있는 것들 중에서 골라라. 그 얘기죠. 또, 폐쇄형 질문도 예 아니면 오니까 둘 중 하나 골라라. 결국은 예든 아니오든 아니면 2개 중에, 3개 중에, 4개 중에 그 안에서만 골라라. 그러니까 각각 서로가 배타적이어야지만 정답과 오답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되겠지. 그죠? 서로 배타적이지 아니하면은 1번도 다 꺾고 2번도 다 꺾고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상호 배타적이다. 또 있죠. 또 포괄적이다. 포괄적이다. 객관식 문항. 아시겠죠? 또는 또 폐쇄형 문항. 폐쇄형 질문이죠. 그죠? 둘 다는 전부 다 포괄적이 된다. 즉 주어진 2개나 3개, 4개 그 중에서 선택을 해야 한다. 주어진 범주구 안에서 골라라 그 뜻입니다. 포괄적이어야 된다. 서로 배타적이어야 된다. 다 같은 말이죠. 맞는 표현이죠. 이번에 응답하기 쉬운 문항일수록 앞에 배치해라. 응답하기 어려운 곳 뒤에, 민감한 것 뒤에. 그렇죠? 그 다음에 3번 신뢰도 측정을 위해 짝으로 서로 짝으로 이렇게 2개 짝으로 되어 있는 문항들은 함께 배치 아닙니다. 서로 떨어뜨려서 배치하는 겁니다. 만약에 짝으로 되는 것을 함께 배치해버리면 벌써 응답자가 다 눈치를 채겠지요. 그죠? 예. 그러니까 눈치 못 채게 떨어뜨려서 배치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4번 이중 질문과 유도 질문은 피하는 게 좋다. 맞습니다. 자, 16번은 같은 형태니까 여러분이 풀어도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정답은 몇 번입니까? 그렇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9번입니다. 직업정보 수집을 위한 서베이 조사. 요거는요, 직접 만나서 조사한다. 직접 만나서 조사한다. 다시 말하면 그냥 기존 자료가 아니라 직접 조사한다. 쉽게 말하면 그 얘기입니다. 직접 조사하는데 직접 만나서 조사한다. 서베이 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직접 만나서 조사한다. 이 뜻을 모르면 또 틀리겠죠. 1번 면접 조사는 우편 조사에 비해 비언어적 행위에 관찰이 가능하다. 그렇죠. 우편 조사는 사람 얼굴 보지 않는 거니까 면접은 직접 사람을 면전에 두고 하는 거니까 당연히 비언어적 행위 전부 다 관찰 가능하죠. 맞습니다. 2번 일반적으로 전화조사는 면접조사에 비해 면접 시간이 길다? 아니죠. 면접은요 편안하게 차 한잔 마시면서 쭉 이어가지만 일반적으로 전화는 짧게 하잖아요. 10분만 길게 해도 막 끊으려 그러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짧죠. 오히려 면접조사가 전화조사에 비해 더 면접 시간이 길다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이거는 길다, 짧다 해야 되겠죠. 3번. 질문의 순서는 응답률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렇죠. 순서가 응답률에 질문 순서가 질문 쉬운 것들을 앞에 놓고 하면은 잘 대답할 것이고 그러나 어려운 걸 뒤에 하면은 또 천천히 해서 답변하는데 어려운 것들 앞에 배치해버리면은 처음부터 버벅거리면서 답변을 잘 하지 못할 겁니다. 4번 폐쇄형 질문의 응답 범주는 예, 아니요 그거잖아요. 상호 배타적 맞잖아요. 폐쇄형 질문도
객관식 문항도 2개 중에 예, 아니요, 2개 중에 골라라, 3개 중에, 4개 중에, 5개 중에 골라라. 그렇죠? 있는 것들 중에 골라라. 서로 간에 각 고르는 것들은 정답과 오답이 서로 간에 상호 배타적이다. 또는 포괄적이다. 했죠. 그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입니까?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자, 또 다음 문제 넘어갑니다. 수분가채, 분석 있죠. 22번 직업정보 분석 시 유의점으로 틀린 것은 1번 동일한 정보에 대해서는 한 가지 측면으로 분석한다. 분석은요, 다양한 방법,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분석하는 겁니다. 다양한 방법, 여러 가지 방법, 뭐 다각적인 방법, 그죠? 다각적인 측면이죠. 한 가지 측면만으로 분석하는 건 옳지 못한 표현이죠. 정답 1번입니다. 전문적인 시각에서 분석한다. 원자료의 생산일, 자료 표집 방법, 대상 등을 검토해야 한다. 4번 직업정보원과 제공원에 대해 제시한다. 다 깔끔한 표현이죠. 정답 1번입니다. 그 외에 직업정보 분석에 대한 문제가 거기 풀지 않았지만 전부 다 21번도 그렇고요. 23번 그렇죠. 수분가 이제 가공에 대한 문제가 24번부터고요. 20번 문제는 수집하고 이제 제공을 섞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24번 가공, 24, 25, 26, 27, 그죠? 28번까지, 그죠? 까지가 전부 다 가공과 연관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 중에서 중복되는 건 좀 빼버리고 여러분이 풀 수 있도록 놓아두고 한 2문제만 같이 풀겠습니다. 27번입니다. 직업정보의 가공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합하지 않은 것은 그랬죠. 먼저 1번 효율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 시각적인 효과를 부과한다. 그렇죠. 이왕이면 동영상을 시청하는 것은요, 오히려 더 시각적인 효과를 더 부과하고 더 올릴 수가 있죠. 그런 것들. 자, 그 다음에 2번 정보를 공유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단계이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긍정적이라는 입장에서 출발해라 아닙니다. 긍정적 입장도 아니고 뭐 부정적 입장도 아닙니다. 항상 중립적인 입장. 뭐라고요? 중립적인 입장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긍정적도 아니고 부정적도 아닙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죠. 4번 정보의 생명력을 측정하여 활용 방법을 선정하고 이용자에게 동기를 부여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깔끔한 표현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더 추구한다면은 긍정적 출발도 아니고 긍정적 입장도 아니고 부정적 입장도 아닌 중립적 입장인 것처럼 또 장점과 단점을 장점만 부각해도 안 되고 단점은 당연히 안 하겠죠. 다시 말하면 장점과 단점을 편견 없이 제공하는 게 맞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도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또 가공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 방법이다. 같이 병행해서 보면 되겠죠. 정답은 3번입니다. 28번 고용정보의 가공 분석 시, 이건 가공하고도 분석 2개 다 나왔네요. 수분, 가채, 수분, 분석, 가공 시 유의사항으로 틀린 것은 1번 변화 동향에 유의된다. 그렇죠. 항상 유의되죠. 2번 숫자로 표현할 수 없는 정보는 배제해라? 아니죠. 오히려 숫자로 되어 있는 정보는 배제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체계적으로, 그죠? 과학적 전문적인 시각에서 체계적이고 유효적절하게 수용하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죠. 그래서 배제한다. 틀렸습니다. 정답 2번입니다. 3번 정보의 가공 및 분석 목적을 명확히 해야 되고요. 4번 다른 통계와의 관련성 및 여러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그래서 좀 상식적인 그런 좀 내용이 들어가 있죠. 가미가 돼 있죠. 이렇게 좀 가볍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31번 보겠습니다. 직업정보의 관리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러니까 관리 과정이 수분, 가채, 제출편이니까 관리 과정이니까 수분, 가채, 제출편 전체적인 측면에서 나온 문제죠. 이것이 29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오히려 이렇게 나오는 게 더 쉽다는 얘기입니다. 각
관리 과정에서 아주 핵심 포인트만 딱 잡아냈기 때문이죠. 틀린 것을 찾습니다. 1번 직업정보 수집 시에는 명확한 목표를 세운다. 그렇죠. 맞죠. 2번 직업정보 수분 가치할 때 가공, 즉 분석 시에는 하나의 항목에 초점을 맞춰 집중적으로 분석합니까? 하나 항목입니까? 아니잖아요. 다각적인, 즉 여러 가지 항목들을 함께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것이지 하나의 항목에만 초점을 맞춰서 집중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틀렸죠? 2번입니다. 3번 직업정보 가공 시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도 이해할 수 있도록 가공하고요. 그렇죠. 4번 직업정보 가공 시에는 직업이 가지고 있는 장단점을 편견 없이 제공해라. 장점만 제공 안 됩니다. 장단점을 편견 없이 다 제공하면은 그를 받아보는 사람이 알아서 장단점을 보고 판단해서 결정 여부를 따질 것이다. 장점만 준다면은요, 다 좋아하겠죠. 하지만 나중에 잘못된 정보를 주는 거기 때문에 장점만 주는 것은 안 된다. 그 얘기죠. 자, 정답 몇 번입니까? 그렇죠. 2번입니다. 34번입니다. 직업정보 제공이죠. 수분가채 제공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맞는 겁니다. 1번 모든 내담자에게 직업정보를 우선적으로 뭔가 우선적이라는 얘기는 다른 사람보다 우선적이니까 이 모든 이 단어가 또 맞지도 않죠. 그죠? 모든 사람에게 뭐 다 주는 것은 우선적이라는 말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모든 사람 중에 일부에게만 우선적이니까. 그죠? 말 자체가 맞지 않죠? 그러면 우선적으로 모든 내담자에게 다 우선적으로 주는 말이 아니라 바로 필요한 내담자에게. 그죠? 모든 내담자가 만약에 100명이다. 100명 모두에게 우선적 말이 안 맞잖아요. 100명 중에서 뭐라고요? 필요한 내담자에게. 100명 중에서 필요한 자가 10명이면 10명, 필요한 내담자 10명에게만 우선적으로 제공한다. 그죠? 모든 아니죠. 틀렸죠. 요거. 다음 2번. 상담사는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뭔가 깔끔한 표현이죠. 예, 정답 2번입니다. 3번. 진로 정보 제공은 상담의 초기 단계에서 이루어지며 이 경우에 내담자의 피드백은 고려하지 않는다. 아니죠. 내담자의 피드백도 고려하겠죠. 한다 해야 됩니다. 4번. 내담자가 속한 가족 문화보다는 표준화된 정보를 뭔가 틀에 짜여진, 그죠? 틀에 짜여진 표준화된 정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정보를 제공한다. 아닙니다. 오히려 이렇게 와야 돼요. 표준화된 정보보다는 내담자가 속한 가족 문화, 아시겠죠? 가족 문화, 이거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정보를 제공한다 해 맞는 겁니다. 앞뒤가 바뀌었죠? 예, 그래서 답은 2번만 옳은 편이죠. 정답은 2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또 넘어갑니다. 자, 35번입니다. 직업정보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겁니다. 1번. 직업정보의 범위는 개인에 대한 정보, 직업에 대한 정보, 미래에 대한 정보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볍게 보면 되겠죠. 개인에 대한 정보, 직업에 대한 정보, 미래에 대한 정보 등으로 되어 있다. 맞습니다. 2번. 직업정보부는 정부 부처, 정부 투자 추정 기관, 단체 및 협회, 연구소, 기업과 개인 등이 있다. 3번. 이런 것들이 이제 어찌 보면 좀 상식적인 선에서 나왔던 문제다. 그래 보시면 돼요. 3번. 직업정보 가공 시에는 요거는 이제 책이 있죠. 전문적인 지식이 없이도 이해할 수 있도록 가급적 평이한 언어로 제공되어야 하며 직무의 장단점을 편견 없이 제공해야 된다. 3번은 우리가 이제 교재에 있는 내용이죠. 맞는 편이죠. 4번. 개인정보는 보호되어야 하기 때문에 구직 시에 직장 구할 때 연령, 학력 및 경력 등의 취업과 관련된 정보는 제한적으로 제공된다. 아니, 이거는 개인정보와 관계가 없죠. 제한적으로 제공되면 안 되죠. 아시겠죠? 자, 만약에 직장을 구합니다. 그러면 최소한도는 연령, 학력, 경력 이런 것들은 당연히 모두 제공돼야 됩니다. 이력서에 나와있죠. 이력서에 이름이 뭐야? 등록번호가 뭐야? 등록번호가 뒷부분을 가려주는 거는 할 수 있겠지만 어차피 제공되는 거잖아요. 연령도 마찬가지입니다. 학력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모두
기본적이고 기초적 사항이기 때문에 모두 제공되는 게 맞습니다. 제한적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나이 몇 살이야? 아, 나이는 내 개인정보상 안 알려줘.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잖아. 이름은 홍길동, 학력은 네가 알아서 뭐야? 안 그러죠?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죠? 모두 제공돼야 한다. 그래서 틀린 것은 몇 번입니까? 4번이 정답입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37번인데요. 36번, 37번, 38, 39, 40번 다섯 문제가 똑같은 문제입니다. 정답만 약간 다를 뿐이죠. 그러니까 한 문제만 저랑 같이 풀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인쇄물. 자, 문제. 다음 직업정보 유형별 특징에 관한 표 가로 안에 들어갈 알맞은 것은 뭐냐? 그 얘기죠. 자, 먼저 보겠습니다. 1번. 요거 2번 있는데, 자, 인쇄물. 인쇄물은 싸니까 인쇄물 하는 것이 전단지 인쇄물이죠. 당연히 비용이 얘는 저 됐죠. 학습자 참여도는 수동, 접근 용이하죠. 땅은 전부 다 제한적입니다. 아시겠죠? 자, 면접은요, 면접 직접 가서 사람을 만나보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비용은 적게 들지만, 그다음에 학습자 참여도는 내가 직접 만나러 가는 거기 때문에 수동적이 아니라 얘는 적극적이죠. 적극적. 그러니까 A는 요거고요. 그죠? 3번 아니면 4번이죠. 그다음 B는 적극이죠. 요거죠. 요거 두 개만 딱 알아도 정답은 3번임을 알 수가 있죠. 요까지. 자, 그리고요. 자, 여기 세 번째는요. 자, 직업 경험입니다. 직업 경험. 네 번째 직업 체험은 같은 겁니다. 같게 보면 돼요. 직업 경험은 직접 내가 경험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그에 관한 시간도 비용도 많이 추가되겠죠. 그러니까 비용이 뭐예요? 고죠. 고 됐고요. 그다음에 직접 경험, 직접 체험은 전부 다가 접근성이 전부 다 제한적 전부 다 제한적입니다. 제한적이죠. 정답 3번입니다. 요 똑같은 문제입니다. 정확히 요 정도만 알면은요 다 풀 수 있습니다. 다른 것들도 이렇게 하나하나 체크하시면서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예, 좋습니다. 쉬운 것들 넘어갑시다. 넘어가고요. 하나하나 다 풀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다음 문제입니다. 41번 직업정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앞에서 방금 풀었던 문제와 더불어서 36번부터 40번까지는 표가 주어지고 가름을 채우는 것이라면 41번도 같은 문제인데 표 없이 그 표를 알아야지만 풀 수 있는 지문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틀린 것. 먼저 1번 현재 고려 중인 직업의 선택의 수를 줄이기 위해서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렇죠. 이거는 그냥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상식적인 내용이죠. 2번 직업 정보를 제공하는 인쇄 매체는 이게 뭐죠? 인쇄 매체, 인쇄물. 자, 인쇄물 직업 체험보다 학습자 참여도. 자, 학습자 참여도가 인쇄 매체는 얘는 뭐죠? 얘는 수동적이죠. 수동적이고 직접 체험은 적극이죠. 적극. 그러니까 인쇄 매체는 직접 체험보다 학습자 참여도가 수동적이다. 맞는 편이죠. 3번 직업 정보를 수집할 때 항상 최신의 자료인지 확인한다. 맞는 겁니다. 4번 직업 정보 수집을 목적으로 할 때 직업 체험은 인쇄물보다 접근성. 자, 접근성은요. 직접 체험은 직접 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제한적이죠. 제한적이고 인쇄 매체, 즉 인쇄물은 용이하죠. 그죠? 그러니까 직접 체험은 인쇄 매체보다 접근성이 우수하다가 아니라 제한적이다. 인쇄 매체가 직접 체험보다는 용이하다. 뭐 우수하다 맞겠지만 이거는 제한적이다 해야 됩니다. 그죠? 예. 정답 몇 번입니까? 정답은 4번입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표를 통해 풀 수도 있고 이렇게 옆으로 소설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41번 정도를 풀 수 있다면 앞에 표는 다 정리가 되었다, 암기가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또 풀어보겠습니다. 43번입니다. 먼저 여러분들요, 42번 보시면 앤더슨가 제시한 정보 효용 있죠. 해당하지 않는 것 4개. 형태, 효용, 시간, 효용, 장소, 효용, 소유 효용인데 소유 대신에 통제 효용은 아니죠. 단수 암기 때문에 후진하게 이렇게
PPT를 하지 않은 겁니다. 풀어주시고요. 자, 43번입니다. 직업정보의 일반적인 평가 기준과 가장 거리가 먼 것. 자, 이거는 쉬우면서도 의외로 잘 틀리기도 합니다. 알고 나면 별거 아님에도 불구하고요. 어떤 목적으로, 직업정보 평가 기준은 도대체 어떤 목적으로 만든 것인가 중요하잖아요. 얼마나 비싼가. 가격이 비싸고 싸고는 뭐 이건 의미 없는 것 같잖아요. 뭐 비싼 건 어떤 사람은 비싸게, 어떤 건 싸게, 어떤 사람들은 뭐 무료로도 받아볼 수 있는 것들이니까 비싸고 싸고 하는 가격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2번이죠. 누가 만들었냐? 언제 만들었냐? 그죠? 이거 최신의 정보인가? 다 알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가격과는 관계가 없다는 것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44번입니다. 44번까지만 풀고 그 이후 문제는 좀 쉬었다 가겠습니다. 직업정보를 사용하는 목적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번 직업정보를 통해 근로생활을 설계할 수가 있다. 그렇죠. 2번 직업정보를 통해 전에 알지 못했던 직업세계와 직업 비전에 대해 인식할 수가 있다. 3번 직업정보를 통해 과거의 직업 탐색, 은퇴 후 취미활동 등에 필요한 정보. 직업정보는요, 지금부터 앞으로 일을 하기 위한 것이지, 과거, 직업정보가 과거의 직업 탐색하고 무슨 관계 있습니까? 지금 알고자 하는 직업정보를 통해서 현재하고 앞으로 미래, 현재와 미래를 탐색하는 것이지, 과거는 전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정답 3번입니다. 4번 직업정보를 통해 일을 하려는 동기를 부여받을 수가 있다. 그렇죠? 정보를 통해서 와 이런 정보 있었네? 한번 해볼까? 이런 동기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조금 쉬었다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